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별 저항 없이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왠지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로 한번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냐? 중복과세 아니냐? 하는 이런 불만이 있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중복과세되는 재산세 부분은 공제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한 세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경감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세금이란 게 원래 복잡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면 용어부터 생소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국내에 보유한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듣고도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으면 고지되는 세금이지만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보유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런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토지와 주택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도 과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나대지 같은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나대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되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용어들이 좀 낯설긴 한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나 상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만 과세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논밭, 과수원, 녹장용지, 임야나 공장용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택이죠.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 때문에 생겨났고 이에 대한 규제가 상당했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경감 완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과세 대상을 제가 주택,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또 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일단은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2022년 작년까지는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했고 1세대 1주택은 11억 원을 공제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다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네, 시가와 공시지가가의 가격 차이가 한 70-80% 정도 나니까 실제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15억 원 이상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했는데 80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니까 시가로는 그 토지 가격만 건축물 빼고 토지 가격만 100억 원이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니까 사실 이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게 많이 과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나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땅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논이나 밭, 과수원, 이런 산업용 토지,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내가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것, 다주택자는 9억 원이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야지 과세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세금이다 보니까 제가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를 비교해서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겠는데요. 예시한 것은 주택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시가격 5억, 공시가격 6억,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가는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2개를 합산했을 때 11억만큼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밖에 없지만 공시가격이 12억인 사람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인데요. 일단 다주택자는 합산금액이 11억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6억에서 올해 2023년도에 9억으로 높아졌습니다. 많이 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9억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합산금액이 9억이 넘는 사람한테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금액이 11억에서 9억을 빼면 2억이 나오겠죠. 그럼 이 2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 2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란 것은 세율을 곱할 때 표준이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산금액 11억에다가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형식이라면 합산금액 11억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합산금액에서 기본 공제해준 공제 금액이 있고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9억을 공제하고도 조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서 80%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억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면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 6천이 되는 거고 이 1억 6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합산금액이 11억인 사람은 과세표준 1억 6천에 대해서 곱한 그 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고 아래 예시된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죠. 합산금액 11억보다 1억 비싼 12억이지만 1세대 1주택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변경된 이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해 보면은 작년에 2022년도에는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죠. 기본 공제가 6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9억으로 높아졌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11억을 공제했는데 이제 12억 공제하는 거죠. 올해부터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오히려 좀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60%니까 조금 더 금액이 작게 나왔겠죠. 근데 올해는 80%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다주택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세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2022년도와 23년도의 차이를 보여줄 텐데요.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거 3억 원이 이하일 때는 0.6%, 3억 원 이하이지만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까지는 뭐 0.8% 같은 금액대이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내가 집을 2채 갖고 있느냐, 1채 갖고 있느냐, 뭐 3채 갖고 있느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은 조정지역 대상 내에 집이 있느냐 아니면 조정대상 외에 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대상 내에 집이 있으면 2채만 갖고 있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3채 이상,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아니더라도 3채 이상이면 중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것은 이렇게 같은
같은 3억 원 이하도 금액이 0.5로 낮춰졌고 또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도 0.8에서 0.7로 낮춰졌지만 여기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게 중과세율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두 채를 갖고 있으면 1.2%가 부과됐던 게 지금은 아예 조정 대상 내 집이냐 아니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3주택자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12억 원 이하까지는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세율도 2022년보다 작고 이 구간에서는 아예 중과세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는 아예 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중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든 그 밖에 있든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면은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12억이기 때문에 실제 시가로는 조금 더 높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토대로 앞서 예시했던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금액 11억이면 9억 공제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1억 6천이 과세표준이었죠. 이 과세표준에 이제 3억 원 이하 세율이 0.5입니다. 작년엔 0.6이었지만 올해 1% 경감해서 0.5%를 구하면 80만 원입니다. 이 80만 원이 최종 종합부동산세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7월과 9월에 납부했던 재산세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납부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앞서 납부했던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서 납부했던 재산세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50만 원을 차감하고 30만 원이 최종 종합부동산세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1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 공시지가 20억 원이면 실제 시가는 한 25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시지가 20억 원인데 내가 1세대 1주택자야. 그러면 공제금액이 12억이죠. 12억을 공제하면 8억입니다. 이 8억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면 6억 4천만 원이 나오고 이 6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세표준에서는 3억 원 이하 또 3억에서 6억 이하 또 6억 초과 12억 원에서 다른데 나는 6억 4천이면 6억에서 4천만 원밖에 초과되지 않았는데 바로 1%를 곱해버리면 좀 억울할 것 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올해 2023년도 구간입니다. 3억 이하는 0.5, 6억 이하는 0.7, 12억 이하는 1.0입니다. 각각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에 5%를 곱하면 150만 원이겠죠. 그리고 또 3억 초과 6억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그 3억에다 또 0.7 곱하면 210만 원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 6억 초과하는 4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걸 합산하는 건데 제가 기둥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가 이제 6억 4천만 원. 금액이 좀 이상하네요. 6억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3억까지의 구간은 0.5%를 곱해서 150만 원, 6억까지의 구간은 0.7%를 곱해서 210만 원, 또 6억 초과 부분, 6억 초과되는 부분은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1%를 곱하면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각각 구간을 이 세액을 합산하면 이제 400만 원이 나오고 이 400만 원이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또 공제가 있죠.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그대로 400만 원이 부과된다면 주택에 대해서 7월과 9월에 납부했던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납부했던
재산세만큼을 공제해 주게 되는데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겹쳤던 부분에 재산세가 2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게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투기와도 아무 상관없고 그저 땅값이 비싼 강남에 원래부터 집이 있었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연령이 70세 이상이면은 연령에 대한 공제 40%, 또 장기 보유 15년 이상이면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더라도 90%는 아니고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80% 160만 원이네요. 이 16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고지액은 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부분인데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조정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에게만 중과세를 부과하고 또 3주택자이더라도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이면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세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또다시 길어졌습니다. 제가 예시해본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좀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